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시민들을 우습게 알면서 만행을 저질러온 탓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하지만 드디어 오늘 방금 전에 속보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건 유튜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꾸준히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통해 주위에도 진실을 알리고 맞서 싸우고 여기엔 특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등이 있었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민주당 180석 그동안 뭐하냐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요 근래 들어 아주 속 시원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민주당을 믿고 문재인 정부를 믿고 정권 재창출에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합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벅차오르는 소식에 맞춰 제가 태극기 실물 선물 받은 걸 또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광복회 저희 뉴스타즈에서 100만원을 기부를 해서 김원웅 광복회장님께서 이렇게 손수 실물을 복원한 태극기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바로잡지 못한 역사를 보더라도 독립운동이 절대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태극기를 사진으로나마 공유드리고 특히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에 남겠죠. 왼쪽에 있었던 태극기를 진관사 태극기라고 합니다. 일제에 대한 항거 의지를 다잡고자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칠하였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 태극기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해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제에 가깝다 보고요. 불에 타고 군데군데 해진 흔적이 있는 진관사 태극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3.1운동 당시 현장에서 사용되다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었던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1923년에 제작되고 개양된 태극기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국회에 해당한다 하고요. 태극기의 변천 과정 및 항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근대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고 하네요. 21세기 독립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12월 10일을 다들 깨어있는 시민분들도 기억하시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공유를 드리는데요. 21세기 독립운동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란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선조들의 희생 잊지 않고 친일 역사를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김봉현씨, 처와 누나 등 가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방금 전 속보로 떴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공수처 출범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라임 김봉현 가지고 얼마나 이 국민의힘과 적폐 세력들이 엄플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이 김봉현의 입이 검사들을 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난감하게 만드니까 그 이후부터 언론은 쏙 빠지고 검사들은 지금 해괴한 계산법까지 가져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의 만행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복수심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김봉현 씨 측은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에 대해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건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죽하면 1인 시국선언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다들 거리로 나섰을 겁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시민을 우습게 한 대가로 여태까지 누려오던 모든 기득권 카르텔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해체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저들은 자신들의 암기 위주의 능력만으로 세상을 좌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오늘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죠. 실제 현장 사진인데요. 중요한 건 안철수 씨는 계약 공수처법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본다라면서 4년 전 박근혜 탄핵보다 더 불행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무슨 영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지도력이 있고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씨도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라는 말까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나씩 바꿔가고 있는 건데 무슨 헌정 초유의 사태입니까? 선거를 이기셨어야죠. 똑바로 해서 대안을 제대로 내고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어야죠. 국민들의 선택도 안 받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회는 왜 필요합니까?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인들이 목소리 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라고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다수의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히틀러까지 언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물론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안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있는지를 앞세우면서 국민들의 설득을 해야죠. 여태까지 본인들이 엘리트 의식에 찌들어서 국민들은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본인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민심은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검찰개혁 시국선언 보세요. 전국에서 지금 지식인계, 종교계, 시민단체 다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홍준표 씨를 제외하고 공수처 설치 다들 찬성했었어요. 아니 뭐 그때는 공수처 다르고 지금 공수처 다른 겁니까? 뭐 그때랑 지금이랑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행태가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냐고요. 이런 상황에 정신 못 차린 이들은 주호영,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이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조기 퇴진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죠.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요, 재벌 기득권 세력들, 적폐들한테 붙어먹던 사람들이 망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건 망해야 마땅한 거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하게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위 0.1% 위주로 돌아가던 세상에선 변화를 맞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어마어마하게 안 좋죠. 특히 MB,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럴 때 찍소리라도 냈습니까? 검찰 여태까지 수많은 만행들 저질러 왔을 때 뭔 얘기라도 제대로 했냐고요. 오죽하면 어떤 네티즌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군요 이러면서 돌려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이런 윤석열 검찰의 골 때리는 수사법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위해선 별 희한한 논리를 다 가져와가지고 무혐의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바로 잡자고 공수처 설치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사상 초유의 윤석열 징계위가 시작됐다고 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징계위를 불참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주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정치 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를 징계 사유로 밝혔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 하고요.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을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저는 해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저렇게 압수수색했던 그 시절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저렇게 뭐 절차 따지고 정당성 따지고 이럴 염치도 없는 행동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기피 신청 준비로 회의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들한테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자면서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임이 돼야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중요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고 더럽고 짜증난다며 공무원이 한마디로 징계 받는데 징계 주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징계 못 받겠다 이러는 거 아니냐 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황희석 최고위원이 몇 시간 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와 공수처법 개정안이 잘 마무리되면 이제는 검찰 수사권 폐지하는 일만 남았다고요. 공수처 출범해도 끝난 게 아니고요. 윤석열 해임돼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끝까지 저 또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